konnichiwa, Matsuda desu. こんにちは。ベッドマンです。 이게 소수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굉장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매매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의들이 많이 오시는데, 매매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고, 뭐 특별한 게 전혀 없어요. 대신에 틀린 거는 주택롱을 받잖아.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 안 된다는 거 하나밖에 없죠. 현금으로 사실 때는 전혀 매매에 제재가 있거나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의가 오면은 웬만하면은 일본에서 매매를 하시는 걸 이렇게 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서 일본에서 매매를 꼭 해야 되는 분에게는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하는데, 한국에서 왜 일본에다가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갖다가 제가 잘, 뭐 물론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러겠지만,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목적을 딱 수익형인데, 한국 부동산 그 가격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일본은 올라간다기보다는 수익성이죠. 수익성, 그냥 수익성은 투자 개념이 아니고 한국- 수익성으로 보신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지만, 한국 거를 내가 들었을 때 한국은 용 4%도 안 됩니다. 일본도 뭐 일반 사람들이 산다 하면 5%, 4% 지금 5%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국보다 1%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럼 수익성으로 따지면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의 수익성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본 수익성 이렇게 뒤져보시면 뭐 6%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더 좋은 것도 있고 있죠. 10%, 12% 그런 것도 것들은 있지만, 그럼 7, 8%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어디선가 정보를 얻으시고, 아 그럼 한국에 한 2배 정도 수익성이 있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무작정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그건 좋은 거 없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드물고, 투자성으로 이렇게 수익성 투자를 하시는 거는 별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율이라든가 부동산이라는 고정자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 자체가 한국이랑은 굉장히 틀리고, 관리를 일본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지. 그래서 굳이 왜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걸 제가 여쭤보고는 하죠. 네, 매매는 할 수는 있으세요. 이 지역에서 이 물건이 좋다 해서 사는 거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같이 투자 개념, 수익 개념만 갖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큰일 날 거예요. 일본을 먼저 잘 아시고 시장조사 잘 하시고, 우리가 부동산 사업하면서도 좋은 걸 얻기 힘든데, 그럼 우리도 정말 1년에 일반인은 몇 개 더 건지는 힘들어요. 굉장히 많이 건지는 건데, 일반인 분들이 여기서 그냥 부동산을 통해 갖고서는 투자 목적으로 물건을 좋은 걸 그냥 뽕뽕 찾아간다? 그건 뭐 불가능한. 뭐 이상한 데 일에 걸리면 가깝습니다. 뭐 사기 당할 수도 그렇지.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대계약은 이제 외국인이 임대계약을 저희가 정말 하는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이라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듣지만 3가지 정도로.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하신다고 할까 하는 게, 제일 많은 케이스가 내가 지금부터 일본에 가서 지금부터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재료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체류 자격이 필요한데 투자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지금 가서 일단 살면서 거기서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이러신 분들이 임대 계약을 갖다가, 아니 왜 계약이 안 돼요? 나 지금부터 거기서 사업할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일단 체류 자격 자체가 없으면 일단 정상적인 임대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뭐 대주기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서류 많이 필요하고 아니 체류 자격이 없으면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없으니까 외국인이 꼭 필요한 거는 일단 체류 자격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지. 체류 자격이라는 건 비자죠. 그러니까 유학 비자라든가 취업 비자라든가 투자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비라든가 무슨 비자라도 괜찮으니까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보증인이라고 써있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든 보증인 일단 일본- 있으면 굉장히 좋죠. 일본이 있으면은- 기본 보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은 보증인이 기본적으로 절대로 필요합니다. 거의 99%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일본에 보증인이 없는 거는 사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게 외국인이 여기에 왔는데 친인척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보증인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일본에서 임대계약이 기본 일본 사람이라도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일본 기본이니까. 사람은 보증인이 없는 게 더 웃기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서 여기서 쭉 살았는데 가족도 여기 다 있고 어려서부터 학창시절 같이 지내온 친구들도 진짜 그래서 친한 친구들 하나는 있겠지 그렇게 한 그런 명 생각이 정도는 절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것 자체가 좀 그 뭐라 그러지 입주를 거절당할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보증인 서줄 사람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더 보증인을 더 따집니다. 외국인들보다. 근데 외국인이니까 뭐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이 언제 자기 모국으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인을 갖다 더 얘기하는 경우가 더 생기는데 참 그 어려운 문제죠.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보증인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계약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보증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일본어를 아예 못하면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떤 맨션 자체 내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말이 안 통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기본적인 대화라도 될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되면은 부동산 집주인이랑 관리회사가 조금 어려워 그렇죠. 해서 어려워. 그래서 조금 그거 일본어 능력 뭐 전혀 없다고 해서 아예 집을 갖다가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좀 더 이제 고를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받아주는 집주인도 많으니까 그래서 범위가 조금 작지 외국인. 요게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아주 옛날 아주 옛날 한 20-30년 한 30년 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보증인도 필요 없고 외국인들 들어가기 되게 쉬웠어요. 쉬운 적도 있었어요. 보증금이 비쌌거든. 시기기 옛날에 보증금 비쌌어. 원룸이라도 35만 원 전후였어. 35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런 게 보통 다 그랬으니까 야칭 한 5만 원짜리면 보통 한 35만 원, 40만 원. 옛날에 결제금이 한 원룸이라도 70만 원, 80만 원 정도 돈 1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지금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시기기만큼의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아니 돈 내고 내가 계약한다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데 한국에서 이렇게 집을 구하기가 쉬우신 거는 보증금 자체를 막 1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거시잖아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도 1000만 원 이렇게 받고 나면은 한 달에 야칭 뭐 50만 원 내는데 1000만 원 받으면 20개월치인데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뭐 중간에 안 내면은 보증금 나머지 돌려주고 나가세요 하면 그만이죠. 근데 그런 게 한국이랑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이 보증금이라는 게 요즘엔 옛날엔 있었는데 요즘엔 없거든요. 있어도 작잖아. 그렇지. 있어도 뭐 야칭 그 월세 한 달치라든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보증금 대신 요즘에 생긴 거는 보증 회사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 회사를 갖다가 꼭 걸쳐야 되는. 그거 뭐 때문에 생겼나 하면 그 야친 월세를 잘 못 냈을 때 청구를 지들이 하기 싫어서 보증회사 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대신 해주니까 다. 여친 월세 회수죠. 월세 회수 월세 회수를 다 회사나 해주니까. 마찬가지. 그 보증회사를 꼭 통과를 해주세요라는 게 뭐 지금은 아예 상식처럼 돼버린 시대니까 어떤 맨션을 들어가더라도 거의 99% 이상은 보증회사를 통과를 해요. 물건을 찾는다. 그걸 찾으려면 어느 담당자랑 같이 이제 물건을 같이 찾아가겠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시고 하시고 이 물건 괜찮네. 그러면 이제 담당자는 야칭은 얼마인지 들어가는 처음에 초기 비용은 얼마인지 물건을 찾겠죠? 물건을 찾아서 이 방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물건이 정해지면
입주 모시컴 그 입주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입주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게 보증회사 신청서랑 입주 신청서랑 이 두 가지를 작성을 합니다. 보증회사용으로 입주 신청을 하고 오너상 이제 관리회사용으로 입주 신청을 두 개를 해서 보증회사에서 보증심사가 들어갑니다. 보증심사가 들어가면 보증심사에서 오케이 심사가 오케이 됐습니다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계약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계약서가 도착을 하면 계약서가 도착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결제를 합니다. 이제 결제 금액이라는 거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모든 서비용이겠죠. 서비용 첫 달치 야칭 그 월세라든가 무슨 화재 보험이라든가 보증 보험료라든가 뭐 열쇠 교환 비용이라든가 퇴실 시 청소 비용 무슨 뭐 리폼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멘션에 따라서 그는 조금씩 틀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중개 수수료를 평균 4달치 정도? 평균 그렇죠. 4달치 정도 보면 되지, 야칭에 월세. 3-4달치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초기 비용이 드는데 그 초기 비용을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열쇠를 받습니다. 열쇠를 받고 그리고 입주를 하시면 그걸 넣으십니다. 네, 그런 절차들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건 다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국에서 오셨을 때 당일 입주를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저희 오너즈 부동산입니다. 근데 문과상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다는 매매 쪽이 전문이니까 임대 쪽은 제가 전문이고 그러니까 아마 임대는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안 한다니까. 알고 있고. 잘 모르잖아. 알고 있고. 잘 모르잖아요. 우리 회사 것도 갖고 있는데. 잘 모르잖아. 매매 쪽은 네, 나보다 잘하는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먼저 찾을 때 중요한 것은 뭐랄까 일단 아무거나 시작부터 속지 말아야 되지. 응? 다마사레나이 요. 나마사나요, 있네. 찾을 때 먼저 찾는데 먼저 인터넷 찾잖아. 그런 거. 그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속아 나면 이제 망하잖아. 그래서 부동산 회사를 선택을 잘 못하면 그 사람한테 쏟는 거야 이제. 그럼 그것도 모르면서 마무리 짓고 야단치는 사람도 있잖아. 첫 번째 잘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은 괜찮은 회사를 찾는 거. 제일 위험한 게 그 거짓말 정보를 많이 올려놓는 회사가 아직도 일본에 많거든.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인터넷 그 평균치 야칭 그 월세가 6만엔짜리인데 이 주변에서 3만엔, 2만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허위 물건. 낚시하는 거. 오, 낚시. 그래서 그런 회사 걸리지 말걸. 그게 좀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그걸 통과를 하면은 좋은 담당자를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일본 회사 같으면 우리 회사 같으면 한 팀으로 하니까 담당자가 누구든 상관없지만 일본 회사 가면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경쟁을 하니까 담당자 종류를 만나면 어느 정도 잘해주지만 그 담당자 나쁜 걸 만나면 또 그 사람한테 속고 그렇지. 담당자 되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담당자가 있긴 있지만 팀으로서 하니까 누가 맡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일본에 있는 부동산은 한 회사 안에 담당자들이 다 경쟁자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어이없는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해요. 하고 하죠. 뭐 외국인 같은 회사 안에서도 물건 감추거나 외국인이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 부동산에서 많이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를 할 때, 계약할 때는, 이 할 일이 없지. 정해놓은 상태니까. 그런 게 모모를 보내면은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 기간 이후에 갱신에 대한 내용, 그리고 특약 조건에 대한 내용, 내가 퇴실할 때 퇴실 시에 드는 비용에 대한 내용. 그 정도를 갖다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 들은 게 낫죠. 당연히. 왜냐하면 1년째만 들어가고 2년째 갱신 안 하면서 그냥 지내는 사람이 한 60%. 아, 많죠. 그래서 많은데 만약에 물 쏟아지거나 물은 화재를 좀 일으켰을 때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험, 화재보험이 그거잖아. 내가 드는, 나를 위해서 드는 보험이 아니에요, 화재보험. 남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드는 보험. 병상 못 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내 물건이 타고 내 물건이 없어졌을 때 그런 것보다도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아랫사람한테, 그때 쓰는 게 윗사람한테? 보험이거든. 밑에 사람이라든가. 야누시한테. 그렇지. 내가 만약에 무슨 물을 잘못 틀어놨는데 물 수도관이 터져갖고 밑에가 완전히 물바다가 돼갖고 밑에 컴퓨터 다 박살이 나고 이랬을 때 또 보험 안 들었으면 내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고. 한 번쯤 관리회사에서 연락이 올 텐데 만약에 연락이 안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이 화재보험 끝났는데요?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거. 너무 한국식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일본에서 한국을 갖다 기준으로 한국 시스템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방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 시스템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본에서 이제 부동산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틀리니까요. 일본이랑 한국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틀리니까 그 시스템을 이해하시고 그 이해를 갖다가 도움을 청하시고 그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끝. 감사합니다.